안녕하세요. 지지와 저항을 알고 눌림과 돌파를 알면 주가가 다소 보일 수 있습니다. 주가는 눌러주면 급등합니다. 눌릴 때 매도가 별로 안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매도가 나올 만큼 다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큰 손들이 위로 지르는 겁니다. 위의 물량을 쓸어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개미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털기가 중요합니다. 지지선의 눌림 자리에서 개미털기를 잘 관찰하고 반등할 때 나도 함께 매수하면 됩니다. 지지선의 눌림 자리에서 매도가 덜 나오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위로 사는 반등 매수세가 들어올 때 나도 함께 호가를 쓸어가면 됩니다. 조금 늦어도 됩니다. 아래 매수 호가에 주문을 걸어 놓으면 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등하는 매수세가 강하다면 따라 붙어야 하겠지만 적당하다면 아래 매수 호가에 주문을 걸어 놓으면 됩니다. 주가는 한없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여러 지지선들 중에서 한 지지선에 다가올 때쯤에는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고 느리게 나오면서 결국 주가 하락이 지지부진하게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위의 호가를 쓸어가면 됩니다. 눌림 매수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눌림에서 저점을 잡습니다. 눌림 자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는 더 하락하지 않을 겁니다. 남은 건 지켜보는 것입니다. 눌림에서 매수했다고 반드시 주가가 상승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주가가 만약 반등해서 상승하면 수익을 보는 것이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면 본전 손절하면 됩니다. 일단 저점을 잡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점을 잡고 지켜보는 겁니다. 반등할지 아니면 반등하지 않을지. 반등하면 수익을 보는 것이고 반등하지 못하면 그냥 세금 내고 나오면 됩니다. 일단 눌림 매수하는 시점에는 매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하락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이미 던질 사람은 다 던졌는데 굳이 저점에서 큰 물량을 던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100%는 없기 때문에 눌림 매수하고 나서도 항상 손절은 준비해둬야 합니다. 눌림 자리에서 매수한 큰 손들이 주가가 상승하지 못할 때 던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 번 더 폭락할 수는 있겠죠. 한 번 더 하락한다고 해도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한 번 빠진 상태에서 매수했기 때문이죠. 고점에 추격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편안합니다. 주가가 높을 때 매수해서 불안한 것과 주가가 낮을 때 매수해서 불안한 건 차이가 큽니다. 잘만 하면 본절 탄출 기회를 줍니다. 눌림 매수의 핵심은 일단 저점을 잡아놓는 것입니다. 오를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점을 잡아놓는다면 큰 손실도 안 본다는 겁니다. 눌림 매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눌림에서 저점 매수하는 방법과 눌리고 나서 반등할 때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눌릴 때 저점 매수가 눌림 매수이고 눌리고 반등할 때 매수가 눌림 돌파 매수입니다. 눌릴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더 어렵고 눌리고 돌파할 때 매수는 확인하고 매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타점이 조금 더 높긴 하겠죠. 대신에 승률은 더 높을 겁니다. 제가 두 번의 매매를 보여드렸는데요. 차트에서 타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눌림 돌파 매수입니다. 눌릴 때 저점에서 매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등하는 매수세를 확인하고 매수했죠. 첫 번째 매매는 천천히 상승했고 두 번째 매매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매부터 살펴보면 지지선에서 눌리고 반등할 때 매수했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면 세 번 바닥 찍고 반등하려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후 물량을 채워서 한 번 더 매수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저점을 찍었다면 박스권 상단인 16,300원까지는 한번 터치해야 인지상정입니다. 세 번이나 바닥을 찍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로 16,3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1차 저항에서 절반을 매도했고요. 추가 상승할까봐 기다렸는데 하락해서 본전 매도했습니다. 이 매매는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단알의 매매와 이어지는 매매인데요. 16,300원 저항에 일부 물량을 매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매도하지 못해서 자꾸 수익을 반납했었는데 곧장 개선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수를 고쳤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매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매입니다. 매수 타점은 역시 지지해주다가 큰 물량이 들어오면서 호가를 쓸어갈 때 같이 매수하는 타점입니다. 매수하고 나서 급등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매도 타점인데요. 큰 손이 주가를 급등시키는 건 물량을 모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급등시키는 건 물량을 팔아먹기 위함입니다. 이런 관점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면 급등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보다는 언제 나도 팔아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하면 주가가 우주까지 날아갈 것 같은 환상이 생깁니다. 매번 기분은 좋죠. 하지만 기분이 좋은 것과 별개로 왜 주가를 급등시켰을까 생각해봐야 합니다. 큰손이 물량을 언제 확보하고 언제 매도할까 생각해보면 매수든 매도든
짧은 시간에 전부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큰 손은 물량이 크기 때문에 1분 안에 매수하고 1분 안에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장대 양봉이 나오는 1분이란 짧은 시간에 매수하면서 물량을 확보했을 거라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큰 손의 입장에서는 물량을 확보하는 시간과 자리가 필요합니다. 긴 시간이 걸리겠죠. 바로 횡보하면서 조정을 거칠 때 물량을 확보했을 겁니다. 긴 시간 동안 티나지 않게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히 물량을 모았다고 생각하면 주가를 들어 올려서 매도하는 것이죠. 큰 손이 물량을 모을 때는 결국 개미를 최대한 털어가면서 물량을 확보하게 되고요. 물량을 떠넘길 때는 최대한 개미를 끌어들여서 물량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손이 어떻게 매매할지 생각하면서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큰 손은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매도할까? 일단 수익을 보려고 매매할 테니까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겠죠.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모으고 한 계단 주가를 상승시킨 높은 가격에서 물량을 떠넘길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자리가 바로 눌림 돌파입니다. 눌림 돌파 자리를 통해 주가는 한 계단 올라가고 이어서 큰 손의 매수 매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눌림 자리에서는 큰 손은 개미를 최대한 털어가며 매수합니다. 그리고 눌림 돌파 후 주가가 한 계단 올라간 다음에는 개미를 최대한 유혹하며 물량을 떠넘깁니다. 물론 저의 상상일 뿐입니다.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관점을 믿는다면 올바른 매매는 우리도 큰 손과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눌림 매수하면서 물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함께 물량을 흡수해야 하죠. 개미들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면 큰 손이 돈을 써서 주가를 올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개미들은 매도할 테니까 말이죠. 그 물량을 받아줄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손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려도 팔아서 수익을 볼 물량이 없습니다. 개미가 많이 매수한 상태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개미 털기를 유심히 지켜봐야 하고 중요한 시그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큰 손이 주가를 올려서 수익을 보려면 결국 큰 손이 물량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가를 올렸을 때 큰 손이 이득을 가장 많이 보겠죠. 그래서 개미를 최대한 털어가면서 물량을 흡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트에서 주가를 내리는 척, 호가창에서는 겁을 줍니다. 그때 최대한 물량을 털어가면서 큰 손이 물량을 흡수하는 것이죠. 큰 손은 짧은 시간 동안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눌림에서 매수하면서 물량을 확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를 올려가면서 매수할 수는 없죠. 주가를 올릴 때는 팔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단알의 주가를 보듯이 주가는 더 떨어지지 않고 횡보하면서 누군가는 물량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 겁을 주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주가는 안 떨어졌죠. 그렇게 지지해 주다가 급등시키고 물량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큰 손이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은 차트에서 자리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계속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데 가격이 줄줄줄 흐를 수는 없겠죠. 가격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지지선을 깰 것 같이 겁을 주는 순간은 있어도 결국 가격은 지켜지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량이 충분히 모이면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게 되고 방향은 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손이 직접 나서서 주가를 들어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큰 손이 물량을 꽉 쥐고 더 이상 매도하지만 않는다면 눈치 빠른 트레이더들이 이제 주가가 더 빠지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고 시장가 매수하면서 주가를 급등시킬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매도할 수 있게 되죠.